또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ESG 투자, 그중에서 업계 ESG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신한자산운용의 강한성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자산운용 강한성입니다. 네, 실제로 뵈니까 너무 멋있으세요. 푸근해 보이시기도 하고. 네. 네, 강한성 차장님, 요즘 ESG 펀드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던데요. ESG 펀드 열기 정말 뜨겁던데 그 열기 실감하시나요? 네, 요즘 그 탄소 배출권이다, 그린 에너지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이제 투자 의사결정에 이제 반영하는 그런 투자들이 많이 이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추세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ESG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그 신한자산운용이 업계에서도 ESG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 신한자산운용은 ESG 투자에서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2005년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 청소년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엄마사랑 어린이 펀드라는 그 펀드를 출시했고요. 2006년에는 SRI,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투자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친환경 교통 펀드,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ESG 관련된 활동들을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총 58개 펀드 약 3조 5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ESG 펀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3조 5천억 원이 이미 ESG 펀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규모가 진짜 엄청난데요?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ESG는 단기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기업 성장의 뉴 패러다임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ESG가 뭔가요? 네, ESG는 이제 각각 환경, 그리고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데요. ESG 투자는 이 세 가지 요소, 환경,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 등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ESG가 그러면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ESG라는 개념 자체가 최근 1, 2년 사이에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어서 좀 새롭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 혹은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오면서 이제 투자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는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SG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됐다고요? 네, 그 해외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투자 전략 아니면 기업 운용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 투자청 등 이제 각 국가의 연기금들에서는 이미 ESG를 채택해서 투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ESG 문제가 갑자기 대두된 게 아니다. 네, 그렇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ESG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이슈가 된 거는 비교적 최근 일이긴 하지만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고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이렇게 ESG 요소를 투자에 반영하는 이유도 그냥 착한 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이유보다는 실제로 ESG 투자 요소를 반영했을 때 파업이라든지 소송, 그리고 고용,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여론 등 좀 다양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단순히 선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투자 성과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기업이 영향을 받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이러한 사례들은 국내나 해외에서 다양하게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기름 유출 사고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BP 회사 네, 이런 얘기죠. 실제로 미국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에너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후 처리 그리고 보상 이슈 등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50% 가까이 하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가가 그럼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박. 네, 그러면 기름 유출이면 바다 생태계는 물론이고 어민들 피해까지 그냥 고스란히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 복구하기가 참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 것 같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조되고 그리고 네. 그런 기업에 투자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실질적인 요소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셜 관련해서도 좀 다양한 케이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ESG에서 소셜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모호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근로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다양성, 그리고 노사관계 같은 기업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협력업체 아니면은 고객 관리, 그 사회공헌 활동 같은 기업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셜 관련해서는 네.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협력사회 관계에서 뭐 갑질 논란이 일어난다든지 네. 뭐 아니면은 고객 관리나 대응을 잘못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사회공헌 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활동 같은 것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뭐 착한 기업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매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 그러고 보니까 그 일본의 의류회사 있잖아요. 네. 유니땡땡. 네. 한동안 그 불매운동으로 제가 옷을 안 사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반면에 또 가뚝이라고 맞아요.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딱 떠오른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요소들이 뭐 사실 즉각적으로 기업 실적으로 바로바로 100%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이렇게 평판들이 쌓이고 이미지가 굳어지면은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이제 다시 좀 재고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나 노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연예인들이 완전 탑으로 달리고 있다가 네. 갑자기 한순간에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막 나락으로 네.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네.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 이제 소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 ESG 중에서 네. E 환경, 네. S 사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G 지배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지배 구조에서 이제 고려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 권리 그리고 경영에 대한 경영 뭐 투명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배당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도 뭐 3M이라든지 아니면 존슨앤존스 같이 50년 이상 이제 배당을 쭉 늘리는 기업들이 배당 기업으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뭐 3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나 해외에서 뭐 공이 투자자들의 좀 환영을 받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배당 많이 주는 기업이 더 그쵸. 약간 혹하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네, 주가도 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제 주주 요청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배당을 늘리는 그런 뭐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뭐 안 좋았던 주가가 반등하는 케이스들도 뭐 종종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투자 방법은 이익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ESG 투자는 그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사회 지배 구조를 함께 고려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업의 재무적인 건 숫자에 있어서 평가하기가 쉽지만 비재무적인 건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계량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ESG 기업 평가 기준이나 이런 평가 방법의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평가 기관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평가 기관들이 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평가 기관들이 있는데 뭐 서스틴베스트 그리고 한국 지배구조 연구원 같은 것들이 있고 뭐 해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네. 뭐 무디스, 들어봤어요. S&P, 뭐 블룸버그, MSCI 뭐 네.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 평가 기관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네. 지수 산출 기관들도 있는데 뭐 이런 다양한 기관들에서 ESG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해요? 평가 방법에도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네. 뭐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표로 여러 가지 방법들 한 7가지 정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위에 있는 2가지 정도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이 뭘까요? 하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특정 이슈나 산업을 제외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무기 생산, 뭐 술, 담배, 도박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풀에서 아예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G 통합 방식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이제 재무 분석과 함께 ESG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일종의 스코어링 방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방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ESG 위원회 그리고 내부 리서치를 통해서 이런 ESG 스코어링을 통해서 저희 운용에 그리고 펀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특정 이슈나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기존의 그 재무 분석에 비재무적인 요소를 함께 분석해서 종목을 선정한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 ESG 펀드에 투자를 하려면 어떤 사항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ESG 펀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 펀드들도 지금 시장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펀드마다 뭐 투자 지역, 투자 자산이 다 다르고 ESG 평가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보유 종목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ESG 펀드라고 표방을 하지만 어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 분야가 특히 강조가 돼서 대체 에너지 분야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뭐 신재생 에너지 테마 펀드처럼 네. 그렇게 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펀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지배 구조가 좀 강조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또 이제 배당주 성격의 종목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배당주 펀드의 이제 성격으로 또 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ESG 중에서도 약간 특징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펀드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어느 한쪽으로 이제 좀 운용 전략이 쏠리는 경우들을 뭐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이런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테마가 그리고 그쪽이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기간에는 이제 성과가 좀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시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기 전에 네. 각각 펀드의 좀 성격들을 체크를 해보고 네. 그리고 투자 성향이라든지 투자 목적에 맞게 네. 이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ESG 펀드가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래도 수익률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ESG 펀드가 다른 펀드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펀드 수익률이 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 네. 다른 펀드들이랑 비교를 해서 뭐 ESG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들이 성과가 뭐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ESG 펀드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좀 수익을 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ESG 펀드를 정말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확인이 좀 가능할까요? 확인은 뭐 네. 사실은 가입을 하시고 오랫동안 가져가시면 확인하실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긴 네, 한데 네. 뭐 과거 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ESG 고성과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 그리고 뭐 총자산 이익률 그리고 뭐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뭐 재무제표들을 네. 분석을 해보면은 뭐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좀 월등하게 좋은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ESG 관련된 지수와 그리고 일반 지수를 비교했을 때도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지수들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ESG 지수가 일반 네. 글로벌 지수보다 수익률이 좀 더 상회한다라는 네. 것이네요. 그러면은 신한자산운용에는 어떤 ESG 펀드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주식형 그리고 채권형, 네. 혼합형 펀드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네, 국내 주식형은 신한 아름다운 SRI 그린 뉴딜 펀드가 있고요. 네.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신한 지속가능경영 ESG 단기채 펀드 그리고 혼합형으로는 신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ESG 펀드가 있습니다. 네, 이름들이 너무 기네요. 펀드 이름이 외우기 엄청 힘들겠는데? 깁니다. 아, 네. 그러면은 국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있다라고 네. 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겠네요. 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